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가맹정보팀 유재상 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19일 시행되는 개정가맹사업법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 안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공정위 FAQ 자료로 해서 사이트에도 이제 올라와 있고요. 저희가 관련된 사항들 중에서 민원인분들께서 특히 저희 조정원 쪽에 많이 질문해 주시는 사항 위주로 해서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크게 주요 사항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 직영점 운영 의무 관련하여서 7가지 정도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소규모 가맹본부 법 적용 확대 관련하여 4가지 사항 정도를 정리하여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 등록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따라서 가맹사업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이 소관하고 있지는 않고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에서 해당 내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내용 이후에 그 해당 법령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1670-0007번으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당 사항 안내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도 계속 지금 입장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바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직영점 운영 의무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가 총 7가지 정도 정리를 했고요. 먼저 첫 번째로 직영점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가맹사업에서 얘기하는 직영점이란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영점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크게 2가지로서 먼저 첫 번째로 해당 점포의 명의, 그리고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가 그 해당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이제 제가 하단에 적어놨는데요. 가맹본부와 그 점포의 명의가 같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해당 점포는 직영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맹본부가 이제 법인인 경우에 점포의 명의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해당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관리하고 있느냐 아니면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직영점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해서 많은 민원인분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다음 페이지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미용실, 안경점 등 이제 공중위생법상 관계법령에 따라서 법인 명의로는 직영점 운영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직영점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 관리 여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번째 판단 요소가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공정위 판단에 따르면 법인인 가맹본부와 그 해당 점포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점포를 직영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공정위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해당 이제 이미용실 또는 안경점 등 이제 관계법령에 따라서 그런 어쨌든 명의 같은 것이 개인으로 개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요 관련 페이지를 참조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번째, 사실 이 질문이 가장 많은 민원인 분들께서 저희 조정원에 해주시는 질문인데요. 법 시행인 11월 19일 이전, 그러니까 11월 18일, 내일인 목요일까지 직영점 형황을 미기재해서 정보공개 등록을 신청을 이미 하신 민원인 분들께서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등록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질문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먼저 기본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개정가맹사업법 시행 전에 등록 신청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등록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직영점 현황이 신규 등록 현황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18일 목요일까지 직영점 현황을 미기재해도 등록 승인은 이제 원칙적으로 가능은 한데요. 다만 이게 저희가 10월부터 해서 신규 등록 건수들이 지금 엄청나게 좀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저희 조조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좀 신청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목표는 사실 모든 민원인 신청건에 대해서 다 등록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뭐 인력이라든지 시간 제약 사항으로 해서 모든 이제 신규 등록 신청건들이 다 등록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관련 부서인 CP가맹정보팀에서 최대한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 등록 승인 시점은 아무리 넓게 봐도 한 11월 초까지는 저희가 어떻게든 등록 승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의 건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등록 신규 신청이 그 이전에 됐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화해서 저희가 보완 요청을 좀 해야 된다거나 내지는 그런 신청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시행일 이전에 등록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승인을 보장해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등록 승인이 되지 않은 신규 등록 신청건이 어쨌든 19일이 도달하게 됐을 때는 공정위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청건들은 이제 등록 거부할 수 있도록 좀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결론상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대한 시행일 이전에 신규 등록 신청된 건들은 저희가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앞선 이제 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한계가 있어서 11월 초쯤으로 그 이후에 접수된 건들은 저희가 등록 신청이 되지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행일 이후부터 신청하는 이제 신규 등록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항목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먼저 직전 사업 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 명칭 및 소재지, 그리고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그리고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해당 3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정위가 예시로 든 첨부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고요. 직영점 사업자 등록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그리고 평균 운영기간 및 매출액 산정 근거 자료 등을 추가로 개정가맹사업법이 시행되는 19일부터는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정가맹사업법 시행이 된 이전에 이제 신규 정보공개 등록서는 이제 등록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직영점 관련 업데이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맹본부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게 적용이 될 텐데요.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는 11월 19일부터 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최초로 변경 등록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경 등록에는 수시랑 정기 변경 등록 모두를 포함하고요. 그게 뭐 가맹본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맹본부의 수시, 정기 변경 등록 시기에 최초로 직영점 관련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이제 변경 등록 시에 직영점이 없는 경우에는 직영점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변경 등록 시에는 직영점이 없더라도 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19일 이전에 신규 등록 신청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직영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 이후에는 19일 이후에 신규 등록 신청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직영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점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영점 운영 의무 관련해서 6번째 사항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질문해 주신 내용 중인데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기 전에 임원이 운영했던 점포의 운영기간을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3번 보시면 점포를 운영한 자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현재에도 가맹본부 임원일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공정위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시점에 점포를 임원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해당 내용은 직영점을 임원이 아닌 가맹본부가 운영하고 있어야
이제 등록이 된다는 점을 이제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임의용실이나 안경점 등과 같이 이제 법인 가맹본부와 점포의 명의가 다른 경우는 당연히 이제 예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타인이 이제 점포를 가맹본부가 이제 인수한 경우도 있는데 그 해당 타인이 운영한 기관은 직영점 운영 기관으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음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하시던 직영점 점포명과 그 정보공개상 영업표지,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달라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직영점과 정보공개상 영업표지는 동일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추후에 이제 운영하려는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이제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이제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럼 같은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른 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 일단 저희가 화면에 표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분류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따라서 저희가 같은 업종을 이제 분류를 해놨고요. 해당 표 중에서 그 기타가 들어가는 기타 외국식, 기타 외식, 기타 도소매, 기타 서비스 같은 경우에 워낙 좀 광범위한 내용이 이제 개념이 되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해당 내용을 판단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 분류,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 종류, 그리고 영업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같은 업종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해당 7가지가 저희가 직영점 운영 의무 관련해서 좀 정리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파트로는 소규모 가맹본부의 법 적용 확대 관련한 내용 4가지 사항을 좀 정리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총 2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반년 동안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맹점 사업자 수가 이제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소규모 가맹본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 기존의 가맹사업법에서는 적용 배제 조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맹사업법 의무라든지 관련 행정조치들이 좀 면제되는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요. 11월 19일부터는 저희가 가맹사업법이 개정해서 시행이 되는 관계로 해서 해당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좀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 첫 번째로 가맹사업법 제6조의 2에 따라서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 등록, 변경 신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1번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서 2번의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 그리고 3번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따른 이제 관련된 내용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5번에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이라는 추가적인 의무가 소규모 가맹본부에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정보공개서 내용 외에도 4번을 보시면 가맹금을 현재까지는 뭐 직접 받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직접 수령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되는 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7번 사항 보시면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예치 면제가 되는 해당 조항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이제 가맹사업법에서 면제되던 크게 한 7가지 정도의 해당 사항들이 19일부터는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 소규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은 저희가 11월 19일이 맞는데요. 다만 이제 그 법에 딸린 부칙 경과 조항에 따라서 바로 이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이내인 2022년 5월 19일 이내에 소규모 가맹본부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거는 앞서서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승인 기준이 아니라 등록 신청 기준임에 좀 유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요 해당 사항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기한에 좀 상당히 많은 민원건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관계로 해서 가맹본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미리 해당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해주시는 그런 사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가맹본부는 5월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등록을 신청하신 이후에 저희가 이제 등록증을 저희 포함해서 다른 이제 지자체가 이제 등록증을 발급을 해드릴 텐데요. 그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 사업을 모집할 때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 시행은 오늘 19일부터 진행이 되지만 그중에 이제 정보공개서 등록 기한,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기한은 6개월 정도 저희가 유예 기간을 드리고 있고 2022년 5월 19일까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해당 신청건이 어떨 때는 시스템 오류라든지 불가피한 사항에 따라서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은 사항도 지금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감일 직전 또는 임박해서 신청하시기보다는 최대한 며칠에 좀 약간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소규모 가맹본부의 가맹금 예치 의무 발생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11월 19일 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가맹계약 시부터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는 저희가 예치 의무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일부 조항별로 적용 기준이라든지 날짜가 지금 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사이트 www.franchise.ftc.go.kr에서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저희가 FAQ 자료를 좀 상세하게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이후에 법령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로 연락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참석자분들께서 19일 이전에 신규 등록 신청을 해주셨는데 아직 심사 완료가 되지 않아서 심사 진행 사항이 궁금하시다거나 그런 행정적인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저희 조정원 CP가맹정보팀에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렇게 마치고요. 질문 사항은 저희가 유선이라든지 이메일로 따로 그렇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